16번은 합성함수예요. 여러 번 합성할 거니까 함수가 뭐하는 함수인지를 조금 밝혀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함수는 뭐하는 함수니, 아영아? 뭐하는 함수냐고? 뭐하는 함수야? 2를 곱하고 제곱근을 씌우는 함수죠. 루트를 씌우는 함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루트를 씌우는 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니? 2분의 1 제곱하는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니? 그지? 2분의 1 제곱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읽어내는 이유는 여러 번 합성할 때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읽어내는 거죠. 자, 기억은 무슨 보기예요? 이해가 안 된 친구를 이해시켜주는 보기니까요. 우리가 딱히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F2의 1이라고 하면 1에다가 2를 먼저 곱해야 되죠. 그럼 2의 제곱근을 씌웠잖아요. 한 번 더 하니까 여기다 2를 하고 또 제곱근을 씌우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2의 2분의 3제곱, 2의 4분의 3제곱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F3은 2냐? F2가 2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함수는 항등함수라는 얘기죠. 2 하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 2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거 항등함수라고. 그러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합성해도 뭐예요? 2겠죠. 그러니까 참이고요. 이해되시죠? 예. 디귿은 사실 틀린 보기라서 발레를 써도 돼요. 발레를 써보면 뭐 n이 2일 때 한번 해볼까요? n이 2일 때 왜 2일 때 쓰냐? 위에서 f2의 2를 구해놨잖아. 그제? 이게 지금 2의 4분의 3제곱이었죠. 그러니까 f2의 4만 구하면 되잖아요. f2의 4는 루트 8 2 루트 이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4루트니까 얼마야? 2의 몇 제곱? 2의 2분의 5제곱 4분의 5제곱 아닌가? 2의 4분의 5제곱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F2의 1 곱하기 F2의 4 이게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되잖아요. 근데 F2는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F2라고 써놨으니까 넌 틀렸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그죠? 네. 일반을 좀 시켜보면 fn의 1이란 게 뭔지를 봐보죠. fn의 1이라고 하면 2를 곱하고 근호를 씌우고 2를 곱하고 근호를 씌우고 2를 곱하고 근호를 씌우고 이렇게 할 거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2, 즉 처음에 곱해진 2는 근호를 몇 번 씌우는 거예요? n번 씌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곱해진 2는 근호를 n번 씌우니까 2의 n제곱분의 1 제곱을 하게 될 거예요. 루트를 몇 개 가지고 있다? n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한 번 합성하고 난 이후 두 번째 이제 합성할 때 2를 또 곱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함수에서 걔는 한 개를 덜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2를 곱하고 근호를 씌운 함수니까 두 번째 곱한 2는 근호가 한 번 덜 씌워져 있다고. 세 번째 곱한 2는 근호가 두 번 덜 씌워져 있다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 곱한 2는 근호가 한 번밖에 안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에 거꾸로 쓰면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따다다 2의 n제곱분의 1이잖아요. 아니? 그럼 지수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얼마냐?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인가요? 맞아요? 아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아니 2 마이너스 2니까. 예. 그러니까 통분하면 2의 n제곱,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이 지수야. 알겠지? 그 다음에 fn의 4를 봐볼게.
얘는 4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곱한 것들은 어차피 여기 있잖아.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곱해진 2에 대한 연산의 결과는 여기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4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거든. 4는 근호가 몇 개예요? n개죠. 예. 그러니까 4의 2의 n제곱분의 1이고 나머지는 얘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여기 2도 바꾸고 여기다 2를 써줘도 되죠. 그죠?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더할 수 있는데 얘가 2의 n제곱분의 뭐가 되겠니? 2의 n제곱 더하기 1 되겠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fn의 1 곱하기 fn의 4는 2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2의 제곱, 즉 4가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4를 찾을 수 있죠. 여전히 f2의 제곱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이딴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바뀌었을 때 일반화된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죠. 17번을 맞춘 학생, 아 내가 좀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제곱분 루트 a라는 것은 a의 n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이 뭐가 돼야 한다? 자연수가 돼야 한다. 마찬가지 a의 n분의 1제곱도 뭐가 돼야 한다? 자연수가 돼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뭘 만족해야 a의 n분의 1제곱과 a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될까? a도 자연수잖아요. 뭘 만족할까? a는 어떤 자연수의 m제곱이며 n제곱인 형태이지 않을까? a가 어떤 자연수의 m제곱 또는 n제곱이라는 것은 a는 어떤 자연수의 mn의 최소 공배수 제곱이다라고 볼 수도 있나? 사실 그것의 자연수배까지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문자로 됐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2의 2분의 1제곱이고 뭐 2의 3분의 1제곱이었다. 그럼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잖아. 그러면 2의 6제곱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2의 6제곱이 자연수배도 돼요. 2의 12제곱도 되잖아. 2의 18제곱도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의 자연수배의 관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제가 식으로 적어보면 A가 B에 L, M, N 이렇게 적을게요. M과 N의 최소 공배수를 지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연수배도 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부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일단 이거를 MN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M과 N의 최소 공배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MN제곱이라고, 그러니까 M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되잖아. 그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최소 공배수의 제곱만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배도 되는데, 자연수배는 왜 다루지 않느냐면 얘한테 흡수시키면 돼. 밑을 키워가지고 밑을 세제곱해서 흡수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최소 공배수 지수로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최소 공배수의 자연수배가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최소 공배수의 자연수배죠. 그런데 이 자연수배를 밑으로 흡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최소 공배수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B의 L, M, N이 가능한 숫자를 검토를 해보죠. 300 이하의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2의 7제곱 가능하고 2의 8제곱 가능하고 2의 9제곱은 안되죠. 300을 넘으니까 3의 5제곱 가능하죠. 그죠? 5의 3제곱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수 mn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가 소수일 수는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탈락. 그럼 남은 애가 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밑이 흡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B는 진짜 2일 수도 있고요. B가 2라고 하면 L, M, N이 8이 되는 거죠. 근데 B가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L, M, N이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M, N은 28, 48 됩니다. 이 대소관계 때문에 뒤집을 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M, N은 24 됩니다. 끝입니다. 답은 몇 개예요? 3개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밑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공 배수의 배수라고 하지 않고 지수를 그냥 최소공 배수로 고정시켜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좀 쉽게 풀었는데 이게 숫자를 더 키워서 개수가 더 많으면 좀 더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18번은 쉬운 문제죠? 이렇게 근호 나오면 그냥 근호 안의 것들을 좀 연산해 보시면 좋아요. 연산을 그냥 좀 해보라고. x의 제곱을 좀 해보고 4x도 좀 더 해보고. 근데 여기에서 x 먼저 알아야겠네 이제. x는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네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내가 구해버렸잖아. 맞아? 뭐라고? 아니 마이너스 2. x의 제곱 더하기 4x 구해버렸잖아. 근데 어차피 저게 제곱수 형태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 x 더하기 2의 제곱을 구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게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잖아. 이걸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나오니까 4를 저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이 될 것임을 이미 예상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안 풀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저 근호안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준식은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2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2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근호안이 웬만하면 완전 제곱이 될 때 탈출합니다. 네,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이런 거는 제가 로그 쓰지 말고 재미있게 풀으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8을 보고 얘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0에 1-b제곱이 8이죠. 맞잖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야 얘가 뭘로 보여요? 밑이 이제 8이 아니고 40의 1-b제곱이니까 40의 1-b제곱은 얘랑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얘를 연산하려면 40의 제곱은 곱해야 되고 40의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걸 40의 제곱 40의 마이너스 2의 제곱 40의 마이너스 2b제곱으로 바라볼게요. 알겠죠? 예. 그럼 얘는 그냥 40의 제곱으로 놔두고 40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만데? 4분의 1? 여기서 알 수 있잖아. 40의 마이너스 2b제곱은 얼만데? 25분의 1? 그죠? 그럼 1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로그 쓰지 말고 이렇게 지수로 풀려고 항상 노력을 해봐서 재밌다니까요. 이렇게 푸는 재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를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양면에 로그 취하지 말고. 알았어? 네. 넘어갈게요. 다 이렇게 풀라고 내는 거야. 지수 법칙을 거꾸로도 쓰고 막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안 돼. 거의 기대는 거 금지야. 알았어? 자꾸 그쪽에 기대는 학생들이 적발해가지고 가운데 자리에 앉힐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데도 기댈 수 없게. 22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얘 나오면 K 잡고 보잖아. 아, K 잡는 거 나중에 하라니까. 누군가 니네한테 가르쳤지. 이거 나오면 K 잡으라고. 아니 K 잡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K를 잡아서 풀지 마세요. 재미없잖아. 알았지? 재미가 없어. 항상 이 문제들은 뭘 묻고 싶은 거라고?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자유도를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고, 당연히 그러면 저 식이 뭘로 보이냐면 4의 b제곱에 a 더하기 c제곱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으면 a의 mn제곱이라고 잘 쓰잖아. 근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잘 못 쓰더라고 애들이.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얘를 보자마자 얘는 얘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얘를 보자마자 얘는 얘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이 둘의 곱의 소인수 중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도가 높게 이렇게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관점이구나. 그럼 4의 b제곱이 메인이네. 그러면 4의 b제곱에 a제곱 곱하기 4의 b제곱에 c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4의 b제곱은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5의 c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앞에 거는 5의 c제곱에 a제곱이라고 해. 뒤에 거는 얘라고 할 수도 있잖아. 3의 a제곱에 c제곱이라고 해. 그러면 5의 ac제곱 곱하기 3의 ac제곱이 되니까 이게 15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225다. 봐봐, 훨씬 재밌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재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싶어서 만든 문제, 정성껏 만든 문제예요. 왜 그 정성은 짓밟냐고. 막 양변에 로그 취하고 왜 그 정성은 짓밟아. 알았어? 25번 보도록 하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세요. 이거는 뭐랄까? 아니, 번분수긴 한데 이 분모와 이 분모를 잘 보면 얘와 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뒤쪽에 있는 분수에만 분모 분자에 2의 x-y제곱을 곱할게요. 그럼 1은 2의 x-y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y제곱 곱하기 2의 x-y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2의 x제곱이 되겠죠. 얘 없어질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통분이 된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러면 2x-y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 잠깐만 여기 1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의 x제곱이죠. 옮겨서 잘못 적었어요. 그죠? 2 곱하기 2의 x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 지워버리고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죠? 분모 분자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할까요?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은 4분의 2다. 이게 되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네 심지어. 그죠? 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이제 번분수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넘어가 되겠죠? 26번 양수 세 양수 xyz와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가 조건에서 xyz의 관계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xyz가 분모인 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얘는 k를 잡았을게요. 얘를 k를 잡았으면 a는 kx제곱, b는 k의 y제곱, c는 k의 z제곱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야 가를 써먹을 거 아니에요. 분모했던 지수를. 그래서 k로 잡아서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2y다 라는 말은 사실상 b의 제곱이란 말이죠. x 더하기 z다 라는 얘기는 사실상 뭐예요? a 곱하기 c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와 얘 두 개를 이용하면 b의 제곱이 ac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b분의 3a 더하기 2b분의 5c를 가지고 양수니까 산술기를 쓰면 4b의 제곱분의 15ac가 나오고 이걸 써먹을 순간이 오죠. b의 제곱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루트 15가 되겠네. 됐죠? 등호 언제 성립하지 이거는? 뭘 고민해. 3A하고 5C하고 같을 때지. 분모 똑같은데 3A하고 5C 같을 때라고. 왜 고민하냐고. 아 근데 내가 등호 언제 성립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등호의 성조건을 확인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아니 산술기하든 코시리얼츠든 절대분식을 풀이할 때 항상 등호의 성조건을 문제에서 묻든 묻지 않든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항상 확인하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럼 내가 누구 불러서 등호의 성조건은 이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해야지. 그제서야 등호의 성조건을 확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진짜 공부 들게 다 하네. 6번? 6, 8 두 개 하죠. 두 집합 A. A는 n하고 n 더하기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요. B는 마이너스 25, 마오, 5, 25 이렇게 네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집합 X는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라는 놈은 거듭제곱근이네요. 그죠? 네. 근데 거듭제곱근이 그러니까 n제곱해서 B가 되거나 n 플러스 1제곱해서 B가 되는 거고 그 B는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5나 25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이 5보다 작을 때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을 물어봤어요.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사실은 거듭제곱근을 다루면 n이 짝수냐 홀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여기서는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안 중요할 것 같죠? 안 중요하지 않냐? 안 중요해. 하도 안 중요하다고. 일단 얘들은 탈락이야. 왜냐면 짝수제곱근을 씌우면 허수고 홀수제곱근을 씌우면 음수야. 무조건 탈락이라고. 그러면 5랑 25는 짝수제곱근을 씌우든 홀수제곱근을 씌우든 짝수제곱근의 경우에 부호를 앞에 플러스를 써주기만 하면 양수고 홀수제곱근은 그냥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돼버렸어요. 앞에서 제시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수인 모든 원소를 곱해보면 5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25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 곱하기 25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양수인 모든 원소예요. 집합 x의 원소. 알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냐면 5를 베이스로 하면 n분의 3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3인 것 같고, 이게 5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n분의 3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3, 이게 1보다 작다 이거예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면 좋지 않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n은 6이죠. 감사해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1에 가까운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바꿨잖아. 이렇게 바꿨잖아. 1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본 거고, 하나는 6분의 3, 하나는 6분의 3을 봤으면 얘가 6분의 3이면 얘는 7분의 3이니까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이런 걸 내가 처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어디서 보여줬지? 아, 니넨 처음 보여주는 것 같다. 야, 미적 들은 놈들, 내가 조화급수의 발산 과정에서 보여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모르는 거 못 풀만한 건 아니지. n 적당히 넣어봐가지고 성립하는 거 찾으면 되니까. 6일 때는 되고 7일 때는 최소가 아니고, 그죠? 5일 때는 안 되고,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고. 8번, 두 양수 AB와 두 실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 먼저 시작해야 될까? 이게 뭘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얘가 실질적으로는 2b의 마이너스 5y 제곱이잖아요. 근데 다를 써먹으려면 얘네가 다 역수의 위치로 이동해 있거든 지금. 아니, 저 4x는 어차피 a의 제곱에 2x로 처리하면 될 거니까 그럼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역수의 위치로 이동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k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k의 2x분의 1제곱은 a제곱이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가 지금 저걸 써먹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k의 마이너스 5y분의 3제곱은 8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저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를 보고 지금 변형하는 거지.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둘 곱해버리면 k의 2x분의 1 마이너스 5y분의 3은 8a제곱 b세제곱인데, 그래서 이게 나와 있구만. 그죠? 이게 1000이에요. 근데 이게 k의 세제곱이기도 하죠. 그래서 k가 10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k가 10이면 a의 4x제곱이 10이란 얘기죠. 얘가 k니까 a의 4x제곱이 10이니까 저건 어떻게 변형해야겠어? 분모 분자에 a의 2x제곱 곱해서 a의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4x제곱 플러스 1 해서 9분의 11이다. b 더하기 q는 20이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푸니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쉽게 가게 하려면 변형을 뭘 보고 하는 거야? 주어진 조건을 보고 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이 설계를 봐봐. 이 사람이 희망하는 대로 니네가 변형을 하면 이렇게 얘가 바로 튀어나오면서 답에 다이렉트로 쫓아가게끔 설계를 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야지. 그냥 네 꽂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